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4월 17일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나코 대 로리앙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나코는 리그 4위로 현재 순위라면 유로파 리그로 가게 된다. 그러나 3위권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챔스 진출이 가능하기에 남은 시즌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비록 지난 라운드에서 낭트와 비기며 3위인 마르세유와 승점 차이가 3점이지만 두어 라운드 결승 결과에 따라 순위를 역전할 수도 있다. 엠볼로가 부상으로 최근 정상 몸 상태가 아니지만 2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벤 예데르를 중심으로 벤 세기르와 골로빈, 폴란트 등 해결할 선수는 질비하다. 이어서 로리앙은 3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하며 상위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물론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밤바 디엥과 파브레 등도 능력 있는 선수긴 하지만 확실한 골게터의 공백이 크게 느껴진다. 로리앙은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중심으로 승점 관리를 잘한 팀이다. 그러나 최전방 마무리를 해줄 선수의 부재 속에 최근 경기력 기복이 있다. 마타조와 카마라의 중원 장악 속에 벤 세기르가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공격을 전개할 모나코가 홈에서 충분히 리드를 잡을 것이다. 로리앙의 수비적 운영이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모나코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노팅엄 포레스트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팅엄은 세리에의 몬차와 더불어 승격 이후 유럽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며 내심 10위권 이내 성적도 노렸던 팀이다. 그러나 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영입했던 주축 선수들이 내리 부상으로 액티브 로스터에서 빠지며 험난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는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는데 깁스 화이트와 브레넌 존슨, 아예우 등이 기회를 골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맨유는 주중 세비야전에서 자책골 2개가 나오며 승리하지 못했기에 다음 주에 있을 원정 경기에 부담이 커졌다. 그나마 경기까지 4일의 휴식이 있긴 하지만 레시포드가 부상으로 이탈한 악재도 있다. 때문에 이 경기에 100% 전력을 다하긴 어렵다. 사비처와 카세미로 등 주중에 풀타임을 뛴 선수들이 벤치에 머물며 에릭센과 프레드 등이 선발로 나설 수 있다. 맨유는 말라시아와 맥과이어의 치명적인 자책골 2개로 세비야에 승리하지 못했지만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안토니와 산초 등 측면 공격수들이 왕성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경기에서도 노팅엄의 측면을 휘저을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니온 베를린 대 보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니온은 지난 라운드에서 도르트문트에 패하며 우승 경쟁에서 사실상 멀어졌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미넨과 도르트문트가 주도하는 우승 경쟁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결승골 허용이 뼈아팠다. 그래도 최근 홈에서는 연승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베렌스는 미첼을 벤치로 밀어내고 선발 공격수로 나서 위력적인 문전 침투를 보여주고 있고 케디라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하다. 이어서 보움은 슈투트에 패하며 다시 강등 위험이 커졌다. 쾰른과 라이프치히를 연파하며 승점을 따냈지만 최하위 팀에 패하고 말았다. 때문에 강팀인 우니온 상대로 이번 라운드에서는 수비에 치중하며 패하지 않는 운영을 할 것이다. 빠른 발로 역습에 능한 안티아데지 정도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을 것이다. 보움이 최근 원정 2경기 연속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시즌 내내 원정 경기력은 떨어졌다. 홈에서 누구보다 강하고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위해 사력을 다할 우니온의 공세를 견디기 어려워 보인다. 케디라와 소스비의 중원 장악 속에 베렌스와 시에바추가 좋은 위치에서 기회를 맞이할 우니온이 승리하고 순위를 지킬 것이다. 보움이 공격 의사를 보여주지 않고 수비에만 치중할 수 있기에 언더 또는 우니온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사수올로 대 유벤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수올로는 지난 라운드에서 베로나에 패했다. 하러위에 골이 나왔고 경기 내내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대를 밀어붙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실패했다. 그래도 그 경기 패배 전까지 무패를 이어가며 로마를 비롯한 강팀들 상대로도 경기를 리드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유럽 대항전 진출도 강등도 크게 상관없는 팀이긴 하지만 베라르디와 로리엉트 데프렐 등 최전방 공격수들은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다.
이어서 유벤투스는 이 경기에 풀핏의 전력을 가동하기엔 부담이다. 주중 경기에서 스포르팅 상대로 유로파 8강 1차전을 승리하긴 했지만 한 골 차였기에 원정에 대한 부담이 크다. 리그에서 승점 15점 삭감으로 인해 리그 우승이 사실상 물 건너간 점도 감안해야 한다. 파레데스와 포그바 등 주중에 짧게 뛴 선수들과 더불어 모이스킨과 밀리크 등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사수올로는 유벤투스 상대로 최근 3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이 경기는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상대는 주중 경기 이후 휴식할 시간이 적었다. 프라테시와 토르스트베츠, 로페즈 등이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홈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알메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틀레티코는 라이어 원정을 승리하며 연승을 이어갔고 리그 2위인 레알을 턱 밑까지 따라갔다. 수년간 유럽 최고의 팀 중 한 팀으로서 시메오네의 강한 철퇴 축구가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이번 시즌은 공격의 팀으로 거듭났다. 그리즈만은 공격 포인트 18개를 기록하며 공격진을 이끌었고 모라타와 코레아 등의 마무리도 안정적이었다. 사비치와 히메네스가 버티는 수비도 여전히 막강하다. 이어서 알메리아는 지난 라운드에서 발렌시아를 잡고 강등권과 격차를 뒀다. 그러나 최하위인 엘체를 제외한 하위권 팀들의 승점차가 크지 않은 라리가기에 강등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최대한 따낼 수 있는 승점을 따내야 다음 시즌에도 라리가에서 뛸 수 있다.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원정이기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 기용하고 라인을 내릴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 알메리아는 최전방에 나설 루이스 수아레스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들의 라인을 확실히 내린 웅크린 경기로 승점 추가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홈팀은 그리즈만의 위력적인 공격 전개 외에도 카라스코와 몰리나, 르마 등이 측면 돌파로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다. 확실한 전력의 우위 속에 아틀레티코의 연승 행진이 이어질 것이다. 알메리아가 템백으로 나설 수 있기에 언더 또는 아틀레티코 승리를 추천합니다.